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45년간 오직 귀 건강 하나만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이비인후과 의사 백세건강입니다. 요즘 혹시 TV 볼륨을 점점 더 크게 트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가족들로부터 볼륨 좀 줄이라는 핀잔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대화 중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묻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시지만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난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난청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5배까지 높이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난청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명,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심지어 우울증까지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하루 10분 청력 훈련법은 보청기 없이도 TV 소음을 줄이고 사람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게 해주는 정말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당신의 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닫혔던 귀를 열고 잠들어 있던 당신의 뇌를 깨우는 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의 3분의 1, 그리고 8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해 보이실지라도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청력은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훈련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부터 귀를 올바르게 관리하신다면 90세가 되어서도 보청기 없이 손주들과 즐겁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청각 자극 능력의 저하입니다. 귀 속의 청각 세포가 손상되면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는 결국 뇌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언어 기억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워지면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소통이 줄어들면 기억력도 함께 감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명입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뇌의 신호가 과잉 반응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소음이 지속되면 수면을 방해하고 이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눈이 나빠지면 돋보기를 쓰고 치아가 약해지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왜 청력이 나빠지면 그저 내 탓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청력 역시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어디에서 접속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연결 입력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30대의 청력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청력을 더 잘 활용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9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귀를 여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이 청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실천했던 4가지 귀 훈련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훈련, TV 볼륨 낮추기 훈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훈련은
TV 볼륨 낮추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귀 훈련, 이어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TV를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듣고 계신가요? 아마 25, 30 혹은 그 이상으로 시청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큰 소리에 익숙해지면 점차 작은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귀는 더욱 예민해지고 피로감은 더 자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훈련은 아주 간단합니다. 볼륨을 딱 3단계만 낮추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서 화면 속 인물들의 입 모양, 표정, 손짓을 관찰하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해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귀를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청력이 저하되었더라도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조금 낮은 볼륨으로 TV를 시청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TV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쯤 지나면 28로 보던 분이 자연스럽게 18이나 15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청력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말을 이해하는 제 뇌의 능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실제로 해 진료실을 찾았던 김정혜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녀는 TV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는다며 불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간 꾸준히 이 훈련을 하신 후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볼륨을 낮춰도 귀가 피곤하지 않아요. 말이 더 잘 이해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듣는 것, 히어링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understanding이에 있습니다.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눈과 뇌가 도와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귀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눈의 도움을 받아 듣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TV 볼륨을 살짝 낮춰보세요. 이 작은 훈련에 익숙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볼륨에서도 TV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의 청력은 훈련을 통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 음악을 통한 즐거운 귀 깨우기.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훈련은 청력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바로 음악을 활용한 훈련입니다. 음악이 무슨 훈련이 될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가장 자연스럽고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귀를 자극하는 최고의 청각 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누구나 쉽게 혼자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저를 찾아오셨던 85세 장진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귀에 심한 무리가 갔고 청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TV 소리는 크게 틀면 들리는데 사람들 목소리는 자꾸 겹쳐서 들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저는 보청기를 권하기보다 먼저 잠자는 귀와 뇌를 깨우는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여러 훈련 중에서도 그가 가장 부담 없이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했던 것이 바로 이 음악 훈련이었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은 다시 찾아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트로트를 듣습니다. 그 시간이 참 편안해요. 그는 매일 20분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악기 소리를 상상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타 소린가? 이건 드럼 소리네? 아, 이건 피아노 소리 같아.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요. 짧은 구절을 가볍게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고음과 저음을 훨씬 더 잘 구별하게 되었고, 이제는 손자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음악이든 좋습니다. 당신에게 익숙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저 반복해서 듣고 한두 소절이라도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노래 부르기는 듣고 기억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 청각, 기억, 그리고 발화 능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실제로 매일 노래 한 곡을 따라 부르는 훈련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목소리가 더 명료해지고 대화가 더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의 또 다른 장점은 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소리에 익숙해지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어 훈련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에 약 10분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저 노래 속의 소리를 느끼고 한두 소절 가볍게 흥얼거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잘 부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입술을 움직여 귀를 사용하고 뇌를 깨운다는 생각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뇌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귀는 점차 더 많은 소리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 소음 속에서 대화하기. 제가 소개해 드릴 세 번째 훈련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대화하는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훈련 하나만으로도 소통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 중 한 분이 85세의 박인숙 님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녀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꾸 되묻는 게 미안해서 그냥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르신은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식당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 10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는 시끌벅적한 식당에서도 손주들과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TV나 라디오를 아주 작게 켜놓고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날씨 참 좋다와 같은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점차 더 길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음 속에서도 상대방의 목소리만 골라 듣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운 시장이나 식당에서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소리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귀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다시 선택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박인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TV를 켜놓고 대화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잘 들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훈련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귀가 깨어나고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훈련, 귀로 듣고
손으로 기억하기 네 번째이자 마지막 훈련은 듣고 쓰기입니다. 즉, 귀로 듣고 손으로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학창시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필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되셨으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훈련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뇌 기능을 다시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리는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단어나 구절 하나를 적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7세의 송기섭 님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뉴스를 들어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손주가 하는 말도 금방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디오 뉴스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잠시 멈추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만 메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도 따라가기 벅찼지 라고 그는 회상했지만 두세 달 후에는 대부분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말하는 속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말이 너무 빨라서 그냥 웃기만 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대화에 다시 참여하게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훈련은 모든 내용을 받아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뇌가 중요한 단어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점차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라디오를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조용히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귀와 뇌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실천과 꾸준함, 일상 속에서 훈련하기 자, 이제 4가지 훈련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셨죠?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귀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대화, 그리고 삶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귀를 깨우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을 어떻게 꾸준히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에 딱 10분만 하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10분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청력은 하룻밤 사이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극은 뇌를 재훈련시키고 궁극적으로 말을 이해하고 대화에 집중하는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럼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뉴스 채널을 작게 틀어놓고 TV 볼륨 낮추기 훈련을 해보세요. 입 모양과 표정을 관찰하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사에 집중해 보세요. 멜로디, 악기 소리, 리듬을 느끼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목소리와 감정이 어우러지게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면 TV 소리를 줄여놓고 대화 훈련을 해보세요. 오늘 뭐 먹었니? 나 오늘 뉴스에 뭐 나왔니? 와 같은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 수첩과 펜이 있다면 라디오나 뉴스를 들으며 들리는 단어 몇 개를 적어보는 듣고 쓰기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4가지 훈련을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훈련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듣기 훈련만 계속했는데도 TV 볼륨이 현저히 줄고 대화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의 나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84세의 이영신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음 속 대화 훈련과 듣고 쓰기 훈련을 하시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랑 식당에 가도 애들 목소리가 들려요. 예전에는 그냥 웃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농담도 한다니까요. 이것은 단지 청력이 개선된 것만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연결되는 능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귀는 단순히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이고 뇌와 세상을 연결하는 창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대화가 줄고 관계가 멀어지며 세상과의 연결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훈련 하나만으로도 그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4가지 훈련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이 4가지 훈련이 당신의 청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마법의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청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귀가 놓치고 있는 소리를 보충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훈련들은 당신의 청력을 되살리고 기억을 되살리고 관계를 되살리고 삶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제 진료 현장에서 매일 이 변화들을 목격합니다. 이제 이 훈련들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혼자 사시는 74세 전상문 어르신.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TV 속 사람들이랑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지. 하지만 그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서울에 사는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전화마저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이 말이 반복될수록 전상문 어르신은 점점 더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딸한테 미안해지더라고. 귀가 어두우니 자꾸 대화가 끊기고 오해가 생기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안 받게 됐지. 그 후 어르신은 매일 10분씩 TV 소리를 조금 줄이고 입 모양과 목소리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 어렵고 어지럽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나자 딸과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어디에서 접속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댓글의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오늘따라 잘 들리네. 목소리가 아주 낭낭해. 그날 이후 대화는 더 자연스러워졌고 통화 횟수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딸한테 전화 오면 내가 먼저 농담도 던진다니까. 잘 들리니 더 말하고 싶어져. 지금까지 우리는 닫혔던 귀를 다시 열고 삶의 소리를 되찾기 위한 4가지 훈련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각은 단순히 듣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삶의 흐름과 감정을 교환하는 창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관계, 감정, 그리고 기억이 조용히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청력을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은 당신의 일상을 환하게 밝히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점차 좁혀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TV 볼륨을 줄여보고 입 모양을 따라 해보고 심지어 가족에게 짧은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청력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위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삶을 더 선명하게 듣고 더 따뜻하게 연결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더 편안한 내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45년 넘게 귀 건강을 연구해온 이비인후과 의사 한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